몸신이다. 안녕하세요. 정말 몸신이 되고 싶은 MC 정은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방법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예, 유단자 배우 이상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영원한 남자. 액션의 신에서 지금은 새 아들을 키우는 육아의 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배우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 몸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몸신에서 섭외가 오기를 무지하게 기다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막상 와보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이게. 네. 예. 근데 몸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맞습니다. 예, 모습이 하나도 안 아이고, 변하고 아닙니다. 특히 이 몸이 너무 그대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아니 저도 예전에 라디오를 한번 같이 형님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형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건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몸신에는 약간 뭐 어디가 좀 불편하거나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맞아. 나오시는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이렇게 여보쇼, 용기준 씨가 훨씬 형 같아.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요? 뵙겠습니다. 제가 한참 동생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신발 밑창이 잘 안 달았어요. 왜냐면 안 신고 다녔어요? 반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녔어. 공중부양, 그 공중부양. 정도였는데 제가 50이 이제 넘고 사실 막내가 지금 2주 전에 100일이 지났거든요. 아이고 2주 전에 100일이 지나서 네. 먹었는데? 아들이 셋인데 51의 셋째를 지금 자랑하시는 거. 네. 아닌데 뭐 반 자랑입니다. 네. 어머 대단하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들 셋을 제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심지어 첫째는 이제 아유, 힘들어요, 그냥 업히지도 힘들어요. 않아요. 제 어깨 위에 아유. 발을 딛고 서거든요. 그렇죠. 벌써부터 벌써부터 피를 아빠 물려받아가고. 닮아가지고. 와. 그러고 나다 보면은 잠잘 때 허리 아프죠. 목 아프죠. 두통까지. 이제 막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새 거기다-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올해 또 건강 검진도 한번 받았었는데 심장 쪽에 동맥경화도 살짝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젊음을 믿고 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첫째가 대학 들어가면 70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짠해지네요. 네, 갑자기. 지금 열심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그 원인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죠? 예, 50대 100일 아빠가 되신 놀라운 분이신데. 자, 오늘 주제가 또 이상희 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 공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부터 보실까요? 자, 한번 봐주세요. 먼저 얼굴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또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어머어머머. 않는다거나 어머어머머. 어머어머머. 소리가 뭔 소리야? 이거 더빙한 소리 아닌가요? 입을 벌리고 담을 때마다 저렇게 엄청나네, 소리가. 딱딱하고 소리가 난다거나. 예, 오늘의 주제 바로 이곳에 문제가 있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먼저 주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와!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암면외과 교수 박관수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에 이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우고, 어떤 경우인가요? 아우고.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보는 사진은 제 환자셨는데 위아래 입술을 간신히 붙인 겁니다. 왜냐? 입술을 들면 윗니 아랫니가 닿지 않을 정도로 입이 안 다물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얼굴도 틀어지고 입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지금, 안 다물어진 상태. 지금 저분은 최대한 담으신 상태이신 거죠? 근데 이와 이 사이가 저렇게 벌어져 있는 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입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거기다 답답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치아와 치아가 닿지 않으면 음식물을 전혀 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섭취를 먹어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죽밖에 못 드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장 능력의 상실, 안면의 비대칭 모두 턱의 문제로 해서 오게 되는데 이러한 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곳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곳?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볼 이야기 이곳은 과연 어디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무섭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굴이 틀어지고 먹는 즐거움도 사라진다. 턱 관절. 관절. 예. 아니 제가 나오고 보니까 정말 잘 나왔는데요. 왜요? 왜요? 제가 다른 관절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유일하게 턱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한참 심할 때는 이게 한쪽이 통증이 있어갖고 오른쪽만 계속 씹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삐뚤어져갖고 뭐가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촬영을 한번 하는데 사과를 먹는 씬이 있어요. 사과를 먹었다 뚝 소리 나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막 턱이 아직도 조금 괜찮을 때가 있다가 또 심해졌다 그러거든요. 아, 정말 오늘 잘 나왔네요. 턱 관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턱 주변으로 12쌍의 뇌신경 중 9쌍이 지나가고요. 9쌍?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은 턱 전염병이라고 해서 턱의 문제가 고혈압, 심장병, 암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BBC 뉴스에 의하면은 턱의 통증을 느꼈던 분이 4시간 후에 시력을 잃은 사례의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턱관절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턱관절 이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턱관절 이상 증세를 6개월 이상 방치하게 되면은 치료도 복잡해지고 호전도 더디고 그래서 턱관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와,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턱 전염병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다가 턱 때문에 심장병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저 심장이 조금 안 좋은데 턱 때문인가? 아니 뭐 좋은 데가 별로 없네요. 보니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원래 무술한 사람들이 손에 골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하도 안 돌아다녀서 신발이 안 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고 있었어요. 턱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셨던 분이시라도 오늘 저희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 전문가분들도 모셨는데요.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저희 턱 관절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 이상수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이상수입니다. 턱관절은 부정교합은 물론 치아 자체의 변형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역으로 턱관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턱관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잇몸이라든가 치아라든가 또 치아 자체의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그 원인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깔끔하시다. 그냥.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또 특별한 분을 치료하신 경험, 그 경험을 오늘 나눠주시겠다고 합니다. 신정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턱관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사 신정민입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큰딸의 턱관절을 치료해줬었는데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함께 보실까요? 치료 전에는 정말 이렇게 봐도 미소 자체가 조금 네, 맞아요. 균형이 맞아 있지 않는 상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균형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뻐지네요. 많이 이뻐졌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올린이 한쪽 턱을 이제 개고서 나쁜 자세로 이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이 이제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애가 밥을 먹다가 못 씹겠다고 너무 아프다고 이제 턱을 잡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웃는 게 약간 어색했어요. 네네. 한쪽만 끌려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저럴 정도로 이제 안면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침과 추나 치료를 함께 이제 병행하면서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렇게 예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근데 이런 게 운동으로도 치료가 되는군요. 병행이 된대지. 네. 자, 우리 이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턱관절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 턱 디스크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인데 진짜? 턱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는지 짐작해보는 방법입니다. 소리가 들린다면은 턱관절 디스크가 연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뚝소리가 나 지금. 통증이 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제 턱관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 가운데서도 이제 턱 관절 이야기죠. 네. 네. 한번 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턱관절은 위로는 머리뼈에 고정된 위턱뼈를 받치고요. 아래로는 저작작용과 삼킴, 호흡, 말하기를 담당하고 있는 아래턱뼈를 그네처럼 잘 매달린 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상하, 좌우, 앞뒤로요. 턱관절은 매우 작은 관절이긴 하지만 하루에 약 3만 번 이상 움직이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70kg 정도. 이를 또 꽉 물면 한 150kg 정도의 힘을 지탱하는 가장 힘이 센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제가 알죠. 50kg. 사람의 무는 힘이 그 정도라고요? 아니 막 그 이로 막 끌어보시잖아요. 끌고 했잖아요. 트럭도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때 그거 안 필요해요. 좋겠다. 몇 그러면 몇 톤이지 톤 몇 되죠? 톤. 몇 톤이지. 네. 근데 세상에. 그 무르고 하니까 이쪽의 힘보다 여기가 힘이 제일 센 느낌이 날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견고하고. 이런 다른 말씀 들으면 이거 저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지금 그러셨어요? 아프잖아요. 저런 분은 사실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게 세계적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사실 가장 많은 것이 통증 중에는 그 만성 허리 통증, 요통이라고 얘기하는 허리 통증인데 턱관절 질환은 만성 허리 통증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골격계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턱관절에 확실히 무리가 가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가 잘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턱관절이라는 것은 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이 많습니다. 그림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이 턱관절과 경추 사이로 이 뇌혈관에 혈류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경동맥이 압박이 되면 뇌로 가는 혈류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뇌로 산소 공급이 덜 되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하나, 이 경동맥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경우에는 뇌세포의 혈액 공급이 끊어져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때는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전신마비나 반신마비 위험성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턱관절은 귀와 코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턱관절 문제로 귀와 코 주변에 속근육에 압박이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서 약 32%까지는 청력 상실이 있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기염이나 축농증에 걸릴 위험도 무려 10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턱관절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은 뭡니까?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턱관절 질환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 또 하나는 턱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보통 디스크 하면 목, 소리, 턱도 건데. 아니, 턱에 디스크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와, 금시초문인데 진짜. 진짜 턱 디스크 처음 들어봐요. 들어갈 공간이 있나, 디스크가? 턱관절 사이에 그 공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좁은 공간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턱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서로 뼈끼리 서로 마주닿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저기 뭐 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저기 뭐 있다. 어디? 자, 턱관절 사이에 있는 턱 디스크는 1에서 2cm 정도의 땅콩 모양을 가진 모양이 옆에서 보면 그런 모양인데 엄청 작아요. 척추에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듯이 턱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 작은 디스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군요. 늘어나네. 오, 근육과 함께 예 지금 움직이는 거죠? 예, 턱 디스크의 그는 귀하고 가깝게 있는 후방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얇은 중앙 조직이 있고 그리고 입하고 가까운 앞쪽에 전방으로 세 군데로 구역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턱 아랫뼈가 비교적 얇은 턱 디스크 중앙에 닿게 되고요. 입을 벌리면 턱 디스크가 아랫턱뼈와 함께 움직이면서 턱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턱 관절을 보호하는 턱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면 턱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저렇게 턱 관절이랑 턱 디스크가 앞뒤로 같이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턱 디스크가 앞으로 저기 빠져버리면은 턱 관절 아래 뼈하고 따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고.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열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뼈끼리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열고 담을 때 턱 디스크 앞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한번 MRI를 한번 더 보실게요. 아프겠다. MRI. 네. 이렇게 MRI 보면은 입을 다물었을 때 원래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 모습은 그 관절의 디스크가 빨간 이제 점선 안에 들어와서 아랫뼈를 감싼 채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로 이렇게 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빠져 하지만은 약간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턱 디스크가 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턱 관절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근데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근데 저 디스크가 하나가 저 얇고 작은 디스크 하나예요? 한쪽당 하나씩이죠. 한쪽당 하나씩이. 평생 그걸로 재생 안 되나요? 2개,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안 달아 없어지나요? 평생 써도? 달아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달아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워. 지켜야 돼. 자, 근데 저 정도로 디스크가 빠지면은 통증도 심하겠네요. 본인이 느끼는? 그건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턱 디스크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조직의 그 견디는 정도라든가 그 닿는 면적이라든가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안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죠. 하지만은 지금 보신 MRI 사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 좀 더 많이 이제 빠져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통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심각한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MRI 사진 보시면 아예 빠졌어. 완전히. 아예 빠졌어. 완전히. 지금 나와 있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쏙 나와 있죠. 완전 나와 있죠. 디스크가 그래서 가출해버렸네. 턱 디스크가 턱 관절 아랫뼈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턱 관절 디스크의 뒤쪽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턱 관절 자체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닿게 되는 현상이 되고 그러면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그래서 입을 벌릴 때 또 턱을 움직일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충격을 받아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턱 관절이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닳아서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직이 찢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이제 너무 심하게 되면 정말로 턱 디스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각종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몸신에서 이제 그 섭외를 받고 MRI를 찍었거든요. 찍었어요? 네, 턱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디스크는 잘 위치해 있을지 지금 갑자기 좀 전에 본 게 이상희 씨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제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상희 씨를 만났는데 정말 희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씨의 MRI 사진 한번 보실까요? 턱 디스크 위치 확인 보시죠. 제가 MRI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른쪽이네요. 일단 오른쪽 턱 디스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참 잘생겼네요. 네,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요거는 뭐 괜찮은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아프다고 한 게 왼쪽이었거든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이제 왼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왼쪽에 좀 있었어요.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 턱관절 디스크인데 입을 다물었을 때 턱 디스크가 아주 살짝, 뭐 많지는 않지만 살짝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밀려있네. 나와 있습니다. 밀려있네. 예, 그리고 입을 벌릴 때 그 앞으로 빠져있던 디스크가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턱 디스크가 보통 앞으로 빠졌다고 얘기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상희 씨 뭐 평상시에 왼쪽 턱에서 조금 소리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으세요? 예, 뭐 이렇게 말할 때는 모르는데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오랜만에 입을 딱 벌리면 왼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왼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진짜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는 뭐 혼자 말을 해보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나서 굉장히 불쾌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걱정되고. 예. 그러니까 가끔 소리가 난다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소리가 나는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MR을 보셨지만은 그 왼쪽 턱 디스크가 앞으로 살짝 빠져 있다가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는데 제자리로 돌아올 때 순간적으로 이제 뚝 하는 소리가 이제 나는 거죠. 나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런 정도 시점에서 턱 디스크나 턱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희 씨가 사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면은 또 무술하듯이 열심히 관리하실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단련하는 데는 또 똑같았으니까. 그럼요. 관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오늘 우리 몸신들을 만나서 이 관리를 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득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납니다. 그 MRI를 찍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비용도 들겠고. 비싸요. 시간적인 또 여유도 필요를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자가 진단. 내 스스로가 이게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선생님? 병원 안 가시고 자가 테스트.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좋을 것 생각이 같아요. 들면 병원에 갈 수 있겠고.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턱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기 테스트가 3가지 정도 있는데 턱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은 통증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3가지를 가지고 턱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짐작해 보는 방법입니다. 네. 집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테스트를 이제 같이 하면서 턱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턱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귀에 넣으시고, 넣으시고. 귀를 막나요? 귓구멍? 완전히 막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네, 일단 여러분 이거 듣고 하세요. 네.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려서. 자기의 그 새끼손가락을 귓구멍에 살짝 넣습니다. 꽉 막지는 마세요. 꽉 막지는 마시고 가볍게 살짝 막힐까 말까 한 정도 넣으시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저는 바로 나요, 왼쪽에. 저는 바로 나요, 왼쪽에. 바로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로 들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뚝 이런 소리가. 저도 아주 크진 않고 살짝 딸깍. 나도 나는데. 나도 나는 보십시오, 선생님. 뭔가 살짝 찌그덕하는 느낌이랄까? 모래 소리 같은? 저도 그런 소리가 오른쪽에서 그런 나는데. 소리도. 그래서 그런 소리도 이제 그런 디스크 증상의 약간의 전조 증상이거나 아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전조 증상이거나 아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딱 소리도 날 수 있나요? 소리가 딱딱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해보라고 하신 거는 아주 작은 소리만 나는 분들도 있고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손으로 만지면 우리가 소리도 나지만 촉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소리가 들린다면은 턱관절 디스크가 약간 변이가 있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가 크게는 없었는데 이상희 씨는 딱 소리가? 저는 왼쪽이 정확하게 딱 납니다. 딱? 오. 근데 저도 왼쪽에 되게 미세하게 야, 문제가 있네. 정말 미세하게 탁! 요 정도로 나는데 이게 소리는 소리야. 소리는 소리죠? 그럼. 소리예요. 당신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아, 예. 화면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응? 입술이 뭔가 약간 입이 턱이 옆으로 가는데? 아니 턱이 앞으로 나왔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 턱이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죠? 내려오는 것 같아요. 턱이 옆으로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턱이 옆으로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본인은 똑바로 이제 벌린다고 벌렸지만 저분의 오른쪽으로 턱이 갔다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입을 천천히 벌렸다. 이렇게 아니, 거울을 보면 반듯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어서? 옆 사람이 봐주는 게 더 정확할 네. 것 같아. 이상인 씨 멋있어요. 못 돌리게 지금 옷내무새를 갖다 주시고. 네. 이게 턱 디스크가 정상이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똑바로 그러니까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저 큰일 났어요. 저 큰일 났어요. 왜요? 왼쪽으로 갔다가 바로 오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인 씨 앞에 보고 하실까요? 옆으로 간다. 보통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이상인 씨는 지금 두 개 다 뭔가 걸렸고요. 합격입니다. 네. 두 개 다. 두 개 다. 자, 원기준 씨도 한번 거울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냥 똑바로 내려가는데요. 본인이 보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봐줄게요. 이게 왜 떨리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배우라고 연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자신감 있게. 천천히. 조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똑바로, 선생님 보시기 어떠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원기준 씨는 똑바로 벌어주고 아주 똑바로. 네, 아주 똑바로 벌어주고 아주 똑바로. 네, 아주 되게 떨려요, 이거. 아쉽네. 왜 떨리는 거야, 이게? 일단 여러분들 거울로 본인이 확인하셔도 사실 미세한 틀어짐은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우리 레이디 제인도 한번 해볼까요? 네. 빠른데? 입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똑바로 내려가는지 보라고요. 입 큰 거 보지 말고. 괜찮나요? 어떠신가요?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제가 아닌가. 아까 왼쪽에서 미세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어머. 아까 왼쪽에 소리 난다 그랬어. 오호. 반갑습니다, 동지. 자, 그러면 우리 이용식 씨 선생님 와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거울 보시면서 또 서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부릅뜨지 말고 입을. 어떠세요? 예쁘게 내려가는 것 같이. 뭐 근데 이영식 씨는 보니까 그 비교적 똑바르게 쭉 내려가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입이 네. 조그마하니까. 자, 이면수 선배님. 자, 가시죠, 이면수 선배님. 궁금합니다. 천천히 해요? 네, 천천히 해보십시오. 힘 빼시고 천천히 해보면 뭐가 순서가 다르게 펴지는 게 느껴요. 약간 가요. 약간 가요. 약간 가요. 약간 가요. 천천히 벌려야. 아주 레제 신났어요. 약간. 근데 지금 순서가 다르게 네. 덜컹거리잖아요. 덜컹했어요. 타닥.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임예진 씨는 약간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옵니다. 당연히 양쪽 턱을 동시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좌우가 활동하는 게 달라요.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 한 가지가 더 이제 있죠. 세 번째 테스트는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입이 얼마나 크게 잘 벌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용식이 형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여기에 해당되겠어. 입이 너무 앙증맞으셔서. 제가 입 벌리기 테스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정상이면 입이 4cm에서 5cm가량 벌어져야 하는데요. 손가락 3개를 세워서 첫째 마디에서 두 마디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턱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 3개는커녕 2개, 심지어는 1개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2개, 심지어는 1개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나 되게 힘든데? 아니, 세 개예요. 아니, 세 개예요. 아니, 어쨌든 저 되게 힘들게 들어가. 근데 들어간다.
4개나 들어가네, 4개. 아니 이게 무슨 음식이니? 아니 거의 4개까지. 3개가 잘 된다고 4개를 가지고 막 해보고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 막 주먹을 입안에 넣는 분 이거 맞아요. 아 그런데 또 유난히 손이 굵은 분도 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 불리해. 손가락이 굵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입이 좀 작은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손가락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얼추 한번. 그래도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크기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손가락이 굵거나 또는 특별하게 얼굴이 어떤 다른 문제로 굉장히 작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 입이나 얼굴이 손가락 3개가 살짝 들어가거나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정도면 정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테스트 여러분 요즘에 손 자주 씻으시죠? 손 깨끗이 씻은 다음에 테스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쌤은 공교롭게도 입도 작으신데 손가락도 두터워서 내 말이. 내가 제일 불리해. 우리 서로 자기 걱정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매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유, 뭐. 편하게. 손을 다 먹었네. 네네. 이렇게 손을 다 먹었네. 네네. 왜 이렇게 떠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시고. 혹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나? 손가락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가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아니, 지금 요걸로 조금이나마 가늘어지려고. 제일 굵은 걸로? 입이 너무 조그마신데. 진짜 조그마신데. 지금 시작부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조심하세요. 턱 빠져요. 들어가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네. 아유. 아니 들어가시면서 손이 요렇게 여기 요렇게 되고 있어요. 원래 쌈을 싸도 입에 넣을 수 있도록 크기를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걸 넣기 전에 내 나름대로 딱 생각을 하고 넣어야 돼. 이건 음식이다 생각하고. 맛있다.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상희 씨는 조금 문제가 있으시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되는 만큼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번 것도 탈락을 하면 아, 이거 게임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물이 갈 수 있으니까. 소리 안. 그래도 물이 없이 잘 들어갔어요. 그만. 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 관절까지 쑥 안 들어 관절에서 걸리는데 여기서 통증이 오는데요. 확실히 왼쪽. 자, 이상희 씨 같은 경우에 조금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소견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봐도 뭔가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레이디 제인. 전 뭐 손가락은 손가락이 얇. 잘 들어서. 아유, 시원하게. 잘 들어가네요. 네, 네. 달락달락. 네, 그러면 우리 원기준 씨. 이건 뭐 3개는 뭐. 남아. 남아. 예. 유준아, 나 조금만 주면 안 돼? 공간? 손가락이요? 아니, 손가락 말고 공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가지라도 좀 문제가 있으면 조금. 예, 그렇죠.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다른 또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테스트 겸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아니, 의아가 뭐냐면은 선배님 운동인가요? 라는 거는 아래턱을 이렇게 내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내밀어 오라 그냥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잘 그렇죠.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미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턱을 하고 3초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래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게 내민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는 거죠? 네, 내밀어진 상태에서 한번 벌려보는 겁니다. 연속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이 쉬고 그리고 잠이 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한 10여 차례 반복을 하게 돼서 턱이 좀 덜 벌어지던 분들이 잘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 턱 관절의 디스크에는 이상이 있지만 이렇게 운동을 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바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로 하고 아를 했더니 딱 소리가 울리는 게 없어졌어요. 부드럽게 벌어져요. 하면서 제자리 찾아갔나 봐요. 적용도 잘하시네요. 금방금방. 그리고 이미 지금 심지어는 여기에 윤활유가 쳐진 느낌. 윤활유가 쳐진 느낌. 부드러워졌어요.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상희 씨 무리하지 마시고요. 편하신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굉장히 편하고 그런데 손가락 한번 아로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했어. 어머.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상희 씨 무리하지 마시고요. 편하신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굉장히 편하고 그런데 손가락 한번 아로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했어. 그래도 무리 없이 잤어요. 금방. 빼세요. 아파요. 괜히 했어. 어머. 괜히 했어. 어머. 안 아프세요? 아까 아프다. 오. 자리가 남아요. 자, 그렇다면. 어머. 안 아프세요, 이제? 안 아파요. 우리 이상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가 있으면 평상시에 좀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게 턱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를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계속 오랫동안 내밀고 있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턱에 다른 부담이 많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병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턱을 하고 내밀었다가 벌릴 때 잘 안 벌어지다가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하 운동을 하면서 아래턱뼈를 내밀죠. 이때 앞으로 디스크가 빠져 있다면 일부러 내민 아래턱뼈가 앞으로 빠져 있는 디스크를 붙잡아서 뒤로 당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져 있는 디스크가 일시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하 운동을 하기 전보다 한 후에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었던 겁니다. 턱을 벌렸을 때 굳어있는 그 부분을 좀 만지면서 집중적으로 풀어주고 빨대로 턱관절과 목의 균형을 함께 맞추면서 제자리로 찾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걸로 풀어줘야 되겠네요. 정신도 반짝 나요. 자, 턱관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아까 이상희 씨가 처음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디스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음 원인은? 턱관절의 이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근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육. 우리 근육은 항상 수축하고 이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해야지 턱이 상하, 좌우, 앞뒤로 이렇게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근육에 이제 턱관절에 큰 세 가지의 근육이 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측두근, 그리고 교근, 익돌근 세 개의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꽉 물면은 힘이 들어가는 부위에 꽉 깨물어 보시면 다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가리비 모양으로 크게 이제 측두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크네요. 머리에 있는 근육이 머리에 붙어 있지만 턱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 입을 다물 때 많이 작용을 하는 근육이 됩니다. 이게 머리 아프다고 할 때, 이 측면 아프다고 할 때 많이 이렇게 만지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픈 경우 중에 턱을 움직이는 데 관련된 근육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통증도, 두통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통증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교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턱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꽉 깨물면 여기 뺨에, 양쪽 뺨에 볼록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한국인이 자랑하는 교근이죠. 그래서 딱딱한 거 많이 드시고. 단단한 거 많이 드시고 발달하게 되는데
예, 그것도 역시 입을 다물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각턱이 발달하고 그러는 게 그런 것들에 관련이 많이 있고요. 보톡스를 이제 주로 맞는다고 이제 턱 때문에 얘기를 하실 때 많이 맞는 부분이 교근이에요. 여기 교근이죠. 교근 부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고요. 턱 관절의 안쪽에는 턱을 이제 벌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근육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익돌근의 일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도 붙잡아주고 턱 관절의 관절 머리 부분을 붙잡아주면서 턱이 잘 벌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근육이라고 하면은 근육은 일단 단련해서 단단하면 좋잖아요. 네. 그럼 턱관절 통증이 있으면 이 턱 근육도 좀 단련하면 더 나아지나요? 단련 중독이 있어요. 뭐 할 것 같아. 물렁물렁한 걸 싫어해요. 부부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아니 그걸 단련하면 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뭐 근육 보니까 막 울끔울끔 뭔가 해보고 싶죠. 그렇게 이제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건 좋으신데 턱의 근육은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해서 긴장감이 늘어나게 만들면 입을 벌리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덜 벌어지게 된다든가 또는 쉽게 턱이 피곤해진다든가 턱이 아프다, 턱 근육이 아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턱관절이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또는 평상시에 턱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해벌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벌레.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책상 앞에서 해벌레 하고 있으면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턱을 쉬게 해주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절대 해벌레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전체를 좀 축 늘어뜨리고. 네, 축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하면 턱의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그런 것들은 턱이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를 가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다가 제가 이를 갈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왜 내가 이를 가나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싶어서 깼을 때 이렇게 해보면 소리를 내보면 절대 안 되는데. 이가 이렇게 마찰이 안 되는데 다시 잠들면은 이를 또 갈아요. 원한에 사무친 게 많아. 일어나면은 아파요. 너무 갈았다는 걸 아시는구나. 여기 턱이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렇게 갈게 되는 거는 잠을 잘 때 계속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수면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의 주기가 바뀔 때 잠을 자고 있지만 뇌는 일부가 약간 깨어있는 상태, 살짝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근육에 원치 않는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또 우리 이해 가는 분들 옆에서 같이 계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소리가 아주 그냥 막 너무 무섭거든요. 데시벨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막 가는 소리가 나는데 막상 그분한테 깨어나서 갈아보라 그러면 못 갈아요. 그렇게 갈 수가 없대요. 그만큼 근육에 힘을 주지 못하는 건데 잠잘 때 그렇게 많이 힘을 주고 있다는 거는 그걸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고 나면 편하진 않고 얼굴이 뻐근하다. 턱이 뻐근하고 무겁고 피곤하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 턱관절은 계속 힘을 받게 되고 그렇게 힘을 받는 거는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 턱관절의 문제가 근육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간다거나 또는 꽉 깨물고 있는 힘을 많이 주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의 입안을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속에요? 예. 여기 보면은 네. 아우 얼마나 아프겠어. 깨물은 거야? 저게 깨물은 건데. 저는 저 교훈을 너무 잘하는 게 제가 혀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저런 선 같은 약간 근육이 접힌 것 같은 그 자국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교훈 맞나요? 네, 그게 좀 잠잘 때나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또는 꽉 깨물고 있는 게 있으면 볼살이 이렇게 접히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게 하얀 띠같이 이렇게 접힌 띠 같은 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도 이 가나 봐. 저는 이는 갈지 않는데 제가 엄청 앙 다물고 자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일어나면 턱이 아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자더라고요. 또 혀에도 보면은 우리 치은, 그건 또 치은이라고 부르는데 혀에도 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혀가 예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혀 가장자리가 이렇게 가장자리를 보면 울퉁불퉁 치열이 찍혀 있는 느낌? 그런 건가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치아의 울퉁불퉁 굴곡진 모양 같은 게
혀 옆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치은이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는데요. 치은은 없어요. 다 깨끗하게. 깨끗해요. 근데 평소에는 없는데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 혀를 깨물거나 이 안에 입 안에를 이렇게 깨무는 이건 거는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훈이나 치은이 있는 그런 분들은 턱의 근육에 원치 않는 긴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원치 않지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뭐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엄청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를 이렇게 앙 다물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막 힘을 풀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막 이를 악무는 습관이 계속 생기거나 이갈이는 또 본인이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오늘 치과의사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선생님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들이 지속이 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치아가 마모가 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정상 치아에 씹는 면. 참 예쁘네요. 네. 가지런한. 그 부분은 울퉁불퉁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혀로 이렇게 치아 면을 한번 쓸어보세요. 네. 잘 못 느끼시면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느껴지시죠? 좀 울퉁불퉁한 게. 네. 울퉁해요, 많이. 예, 이게 좀 울퉁불퉁해야지 뭔가 음식을 씹을 때 그 저작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과도한 근육에 의해서 이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시게 되면 치아가 마모가 되죠. 그래서 아주 매끈매끈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 마모된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울퉁불퉁한 교환면이 판판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 그렇게 됐네요. 아유. 치아는 그 위에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범낭질이라는 껍질층이 있습니다. 네. 이 범낭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단한 층인데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은 1mm가 닳는데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년 이 일을 쓸 수 있도록 태어났군요. 100년? 그래서 저게 저 정도 마모가 되시게 되면은 범낭질이 우리 치아를 보호해주던 그런 보호 역할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충치도 생기기가 쉽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하게 패이면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패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경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씹을 때 시큰시큰한 것도 느끼실 수가 있고 찬 거 먹을 때 이가 시리실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은 치아에 금이 가는 치아 균열증이나 치아가 파절된 깨지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를 갈아서 또 꽉 악물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를 빼게 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실제로 그래가지고 치아에 금이 가서 임플란트 했거든요. 정말? 네.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치아가 얼마나 우리가 잘 맞아요.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도 제 2의 미안한 생각이 100년 써야 될 걸 지금 벌써 몇 개가 그러니까요. 지금 망가졌는지를 모르겠네. 따님 생각나시죠? 네. 선생님. 네. 아까 제 딸아이 사진을 같이 보셨잖아요. 네. 사실 제 딸이 바로 이제 턱관절 근육 때문에 이런 턱통증하고 비대칭이 온 케이스였거든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그 방법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요. 예, 운동을 통해서 따님의 이 상태가 아주 좋아진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저희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턱관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그 풀어주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민 한의사께서 도와주시겠는데요. 첫 번째 운동은 어떤 건지요? 첫 번째 운동은 빨대 물고 목 스트레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따님이 이걸 한 거예요? 빨대 물고 네. 스트레칭? 같이 했어요, 저랑. 사진을 보니까 더 빨리 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요런 운동을 통해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엄마랑 네. 같이 했대요. 제가 먼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옆으로 무는구나, 빨대를. 물고 목 스트레칭. 그냥 목 돌리기네요? 목 운동? 이걸 빨대를 이걸 물고 하면 뭐가 달라지고. 물고 하는 게 뭐가 포인트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빨대를 물고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인데요. 치아 중심선을 맞추고 그리고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는 경우 아래턱을 이제 앞으로 살짝 뺀 상태로 양쪽 이제 위아래 치아 사이 끼워 넣어서 이제 좌우 턱 근육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상태로 목을 회전시키고 또 앞, 뒤, 좌우로 움직여서 모든 방향으로 이제 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빨대인가요? 이 빨대로 이제 틀어진 턱을 제자리로 돌리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빨대를 살짝 물고 틀어진 아래턱을 움직여 준 상태로 이제 윗니와 아랫니에 이제 중심선을 맞춰주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턱 관절이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무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실까요? 왼쪽은 이제 평소 습관대로 빨대를 이제 그냥 문 상태고요. 이 경우는 이제 치아 중심선도 맞지 않고 턱 관절도 틀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거울을 이제 보고서 이제 치아 중심선을 맞춰서 틀어진 턱 관절을 아래턱을 움직여서 빨대를 이제 제대로 물어준 건데요. 아니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를 딱 담은 다음에 거울을 보면 당연히 이게 맞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거울을 보고 무신 다음에 가운데 선을 한번 맞춰서 해보시죠, 여러분. 꽉 물지 말고. 이건 틀어져 있어요. 그냥 할게요. 그럼 맞추세요. 턱을 이제 아래턱을 조금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네, 조금씩 움직여서 치아 중심선과 치아가 빨대가 구겨졌어요. 네. 이렇게 가 됐네요. 너무 세게 물어서 아마 그럴. 자, 이제 목 근육이 이게 뭉쳐 있게 되면 이제 1번 경추부터 이렇게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해서 턱 관절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대를 물고 목 스트레칭을 해주면 턱 관절과 목의 균형을 함께 맞추면서 턱과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8초 박자에 따라서 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다시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목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은 목을 앞으로 숙여서 5초 정도 버티시는 건데요. 푹 숙여서 뒷목 근육을 이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쇄골 아래를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서 이제 앞쪽 근육을 고정해 준 상태로 목을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이제 손은 그대로 둔 상태로 목을 왼쪽으로 돌려서 5초 정도 버티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이 힘드시다면 빨대를 하루에 2번씩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물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물고 하니까 움직여 하니까 목보다는 이 턱 여기 근육들이 많이 더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간단하면서 운동이 쉬워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시키면. 두 번째 운동은 교근 집중 스트레칭인데요. 이 운동의 포인트는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턱을 내렸을 때 이제 교근을 풀어주는 건데요. 턱 근육 중 가장 긴장도가 높아 통증과 불균형을 일으키는 주범인 교근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제 다른 턱 근육까지 함께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턱을 벌렸을 때 조금 더 이제 굳어있는 부분 아마 다들 좀 틀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만지면서 집중적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턱을 닫고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혀끝을 이제 입천장에 붙이면 턱의 이제 중심축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일자로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거 기준이네. 혀가 기준점을 딱. 기준. 네. 그 혀끝을 놓아야 되는 지점은요. 우리가 이제 니은하고 발음을 했을 때 은 했을 때 이제 니은. 혀끝이 닿는 지점이 있거든요. 니은. 혀끝이 닿는 그 지점에다가 혀끝을 놓아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혀끝이 입천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한 상태로 이제 천천히 턱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턱을 이제 내려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제 두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벌린 상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턱을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를 반복을 하면서 그 교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한 3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프다. 아파. 야, 이렇게 많이 굳어 있었구나. 엄청 아픈데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할 아픈데? 없고요. 저는 이 왼쪽에 확실한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요? 한쪽이 지금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은 전혀 아프지 않은데 왼쪽은 딱딱한 근육 그 밴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아파요. 아우 기가 막히게 딱 나오네요. 근데 또 아프다가 점점 시원해져요. 네. 지금 손을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얼얼한 분위기가 여기가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열감도.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정신도 좀 반짝 나요. 눈도 좀 맑아지고. 저는 왜 식은땀이 나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징어 같은 것도 그렇고 딱딱한 거 많이 먹다 보니까 턱이 이제 각지게 되고 맞아요. 애들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가끔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징어 맘 놓고 먹어도 되겠는데요? 먹고 나서는 반드시 이걸로 풀어줘야 먹고 나서 되겠네. 이거 풀면 되잖아. 먹고 나서 풀어줘야 돼. 이게 가벼워졌다. 간단하면서도 좋은 운동 제가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턱관절 관련해서 여러 질환이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턱관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어떤 질환의 위험이 있는지요? 턱 디스크하고 근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제 턱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관절염이 턱에도 생겨요? 관절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관절염 하면 저희가 무릎 뭐 이런 그쵸. 관절염만 생각했는데 턱 관절염은 정말 와. 턱 디스크와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염증이 퍼지고 끝내 턱 관절 뼈끼리 닿아서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사실 아시잖아요. 심해지면 뼈끼리 닿아서 뼈가 갈리고 심하면 이제 괴사까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턱 관절염도 기본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릎 같은 거는 엑스레이 찍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턱은 이게 어떻게 턱 관절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턱 관절염도 엑스레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실게요. 이거 치과 치료하기 전에 무조건 기본으로 항상. 찍는 엑스레이거든요. 하드라마뷰.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가시면은 대부분 이 사진 먼저 찍으실 겁니다. 네. 그동안 이 사진 보시면 치아들 위주로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요? 저기까지 나오는구나. 표시한 부분이 턱관절인데요. 관절 사이에 공간이 넓습니다. 뼈끼리 닿지 않죠. 네. 그 턱관절 아래쪽에 있는 뼈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아주 매끈합니다. 곤봉처럼. 저게 저렇게 매끈해야지 관절이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은 관절 사이가 좁아지게 되고요. 뼈끼리 맞닿게 되면은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뼈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 쥐 뜯어 먹은 것 같다는 표현들 쓰실 때가 있잖아요. 네. 사진 찍었을 때 꼭 그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더 심해지시게 되면 아예 저 부분이 좀 무너진 듯한, 문드러진 듯한 모습까지 좀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야, 저기 염증 생겼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요. 이 턱 관절을 보호하려면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일단 턱에는 이제 무리가 될 만한 힘이 많이 가해질 만한 행동을 다 안 하셔야 되는데 뭐 한 번 왼쪽으로 10번 정도 씹었다 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양쪽을 골고루 이렇게 씹어주고 잠 잘 때도 이렇게 엎드려 자게 되면은 한쪽으로 눌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턱이 한쪽 눌리게 됩니다. 똑바른 자세에서 천장을 쳐다보고 잔다는 그런 형태로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음식도 뭐 아까 오징어 얘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실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맛있는 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뭐 마지막으로 또 보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 뭐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근육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턱에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힘을 가하게 됩니다. 턱이 그렇게 힘이 세기도 하지만 또 어떤 습관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됐는데 자, 이상희 씨 오늘 저기 나는 몸신이다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어왔지만 턱 관절이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한 곳인 줄 오늘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늘 턱 관절에 감사하고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 매일매일 실천하고 애들한테도 다 시키려고요. 애들한테까지요? 네, 애들도 애들은 턱이 안 아픈데. 빨대 물리나요? 빨대? 물려야지. 지금 빨리 바로 물려야죠. 예. 이런저런 운동을 저희가 해봤더니 시작할 때보다 한결 긴장감이 풀리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턱관절을 주제로 한 나는 몸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시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장기나 조직이 죽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히면 괴사에서 사망까지 말초 동맥 혈관을 뚫어라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까지 초고의 위험에서 호출하신 분이에요. 안압이 올라오고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에 기상이 딱 걸린 거예요. 4년간 먹던 약을 끊고 고혈압, 고지혈증 탈출에 성공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스마일이즈 굿! 채널 A